존경하고 사랑하는 우리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천만 라디오 진행자입니다. 이제 코스피가 아침에 쭉 빠졌다가 다시 이제 올라가고 있어요. 지금 보니까 약간 낙폭을 줄인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2411.21이에요. 현재 0.2% 정도 빠지고 있고 개인들이 75억, 기관이 36억 매수하고 있고 외국인들이 33억 정도 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삼성이 한 200원 정도 왔다 갔다 하고 있고요. 상승으로. LG화학 0.4%, 현대차 0.1% 오르고 있네요. 오늘은 LG엔솔이 0.5, 하이닉스 0.3, 삼바 1.48, SDI 0.4, 우선주 0.38, 네이버 1.9, 기아 1.1 이게 빠지고 있습니다. 카카오 2.2% 정도 빠지고 있고 포스코홀딩스가 0.3% 오르고 있네요. 보니까 코스닥은 814.35 마이너스에서 다시 플러스로 양전이 됐습니다. 개인들이 1312억 정도 매수하고 있고 외국인들이 773억 매도, 기관이 459억 정도 현재 매도를 하고 있어요.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2.58% 빠지고 있고 HLB 3.75, 셀트리온 제약 2.9, 카카오 게임즈 2.6, 오스템 임플란트 0.1, 펄어비스 4.7, SM 3.57 이렇게 빠지고 있네요. 야, 오늘 또 장난이 아니네요. 에코프로비엠 6.5, 에코프로 8.8, LNF 3.9. 도대체 이 주식들은 뭐야? 이 종목들은, 기업들은 거의 밈 주식이네, 밈. 계속 오르고 있습니다. 지금 보니까. 이게 과연 맞는 건지. 저도 참 이상합니다. 내가 볼 때는. 하여튼 아주 흥미롭습니다. 하여튼 지금 계속 지금 에코 시리즈만 오르고 있는 아주 기이한 현상이 현재 발생하고 있어요. 잠시 한번 미국 소식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금리 인상은 예상대로 25bp에 불과했는데 그 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 의장의 그 발언이 투심을 얼어붙게 했어요. 그간의 그 금융 여건이 긴축될 것이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내는 금리 인하 가능성은 없다. 그런 매파적인 발언이었고 연준은 금리 시스템을 보호하기 위해서 모든 도구를 쓰겠다고 했고 그 문제가 연착륙 경로에 있다고 말했지만은 그 후폭풍에 대해서는 지켜보고 있고 결과에 따라서 정책에 반영할 준비가 돼 있다고 덧붙였네요. 이 발언은 듣기에 따라서 연착륙은 립 서비스에 불과하면서 연준의 그 누구도 이번 위기의 불확실성에 대해서 장담하지 못한다는 그런 해석을 낳기는 충분했습니다. 게다가 파월 의장은 올해 금리 인하는 계획하지 않고 있고 오히려 추가적으로 금리를 더 올릴 수도 있다고 말을 하네요. 시장의 기대를 무너뜨리는 발언입니다. 다우지수는 전일보다 1.5%나 하라 그랬어요. 32,073.35 기록했고 S&P도 1.5% 내려서 3,942.78 많이 내렸네요. 나스닥도 1.4% 정도 내려서 11,690.36에 장을 마감을 했고요.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지방은행 사태로 금융 여건이 긴축된 것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그는 이어서 우리는 이제 이게 얼마나 심각한지 그리고 어느 정도로 지속될지를 살펴보고 있다. 상당히 거시경제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기에 이 문제를 정책 결정에 반영할 것이라고 합니다. 연준은 오늘 예상대로 금리를 25bp 정도 인상을 했는데 증시는 연준 발표 초반에는 연준의 최종금리가 5.1%, 즉 5에서 5.25% 사이에 지난해 말과 마찬가지로 여전히 남아있음에 주목을 하고 오늘 인상폭을 감안하면은 올해 남은 인상폭은 25bp에 불과하다는 추론을 갖게 했기 때문이죠. 하지만 파월 의장은 기자회견에서 인플레이션 싸움이 끝나지 않았다면서 올해 금리 인하 가능성에 대해서는 그건 시장에 잘못 판단하고 있는 것이다. 이 단언을 하네요. 앞으로의 경제 상황이 불확실하지만은 금리 인하는 현재 우리 머릿속에서는 없는 일이다. 연준은 FOMC 결과 미국 경제 전망에 대해서 저성장이 지속되고 인플레이션이 점진적으로 감소되고 있고 노동시장 내 수요와 공급의 재조정이 예상된다고 요약을 합니다. 파월 의장은 오히려 중앙은행은 인플레이션과 싸우기 위해서 필요하다면 추가로 금리 인상을 단행할 것이라고 합니다. 지금은 신용 경색의 가능성이 있기에 긴축 강도를 낮춘 것이다. 그렇게 설명을 하는 것 같습니다. 기준금리가 동결되지 않고 오른 데다가 이날 그 제니 델런 재무장관이 예금보험 그 범위 확대를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밝히다 보니 시장에서는 지방은행 주가는 다시 추락을 합니다.
지방은행 그 주가지수 펀드 ETF인 더 S&P 리저널 뱅크 ETF가 오늘 5.69%나 또 추락을 해요. 그 파월 의장이 지금은 신용 긴축의 가능성이 있다고 하죠. 그 문제가 거시경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지적을 하니 투심은 더 위축되고, 신용 긴축은 과거의 금융위기 당시에 발생했던 신용 경색을 연상하게 만들었고, 시장에서는 파월이 이러한 신용 위험을 입에 담은 것도 문제인데 그 파장을 자신들도 가늠하기 힘들다고 언급한 부분에 집중을 합니다. 파월은 실제로 우리에게 중요한 질문은 그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그 범위와 기간이 얼마인지 파악하는 것이라고 하는데, 이 때문에 금리 인하는 우리의 기본적인 고려사항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덧붙였어요. 주가는 상당폭 떨어졌는데 그 연준의 스탠스에 대해서는 나쁜 선택이 아니라는 평가가 나왔고, 현재 보니까 은행 위기가 연준의 공격적인 금리 인상을 막는 데 도움이 됐다. 그래서 파월은 신용 긴축을 이야기하면서 그것이 인플레이션을 줄이는 효과를 낼 거라고 인정한 것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 모건 스탠리에서는 그래요. 파월이 피봇 발언을 한 것만으로도 가능성을 암시하는 것이다. 게다가 금리 인상이 CPI에서 멈추더라도 추가 금리 인상 가능성을 언급을 해가지고 게임의 여지를 남겼다고 평가를 하네요. 하여튼 아마도 5월과 6월에 한 번은 더 금리를 인상하겠지만은 이로써 사실상 급격한 금리 인상은 일시 중지된 거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문제가 있는 지방은행이 몇 개 더 나올 수도 있지만은 연준은 모든 예금자를 보호한다는 메시지를 남겨서 심리적인 동요를 막는 데 성공했다. 이날 나스닥 지수는 하락을 했는데 일부 메가캡 기술주들은 강세를 보였어요. 엔비디아, 메타,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오라클은 창 막판에 보합세를 보였는데 은행 위기에 대한 반사 이익으로 지난 2주간 상승세를 보였고 채권 수익률은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장기채인 10년물 금리는 16.6bp 하락한 3.44%에 거래되고 단기채인 2년물은 23.6bp 내린 3.941%를 기록을 하고 있네요. 이렇게 흘러가는 것 같고요. 현재 보니까 삼성은 61,300원 정도, 한 200원 정도 왔다리 갔다리 하고 있습니다. 현재 외인들이 66만 주 정도 매수하고 있고 개인하고 기관들은 현재 매도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거의 뭐 바닥 친 것 같은데 우선주도 현재 지금 보니까 52,400원 왔다 갔다 하는 거였어요. 이 300원에서 아침에 쭉 빠지더라고 52,000원까지. 그래서 52,000원 선에 그 매수할 때가 상당히 행복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은 그렇고요. 외국인들이 아직까지는 팔고 있다. 좀 갭 차이가 커요. 52,300원, 61,300원 해가지고 벌써 갭 차이가 9,000원 정도 납니다. 많이 난다. 그래서 조만간 내가 볼 때는 우선주 한번 폭발할 것 같아. 갑자기 확 올라가가지고 갭 그 차이를 좀 메꾸지 않겠나? 그렇게 예상이 듭니다. 하여튼 오늘 하루도 좋은 하루 보내십시오.